1번지 똑똑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 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 없이 대선 치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뭐 저도 사실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맡겨둘 것은 아니고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좀 통화도 하시고 뭐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는 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직접 연락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의원들이나 이렇게 선대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 또 관계자들과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고는 저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되면 또 직접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준석 대표 없이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선대위에 복귀를 하는 것은 뭐 지금으로서는 안 할 생각이지만 당 대표로서 또 선거에서 후보가 요청하는 일은 하겠다라고 지금 조금 예전과는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성은 없어 보여요, 윤석열 후보가.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경선 승리의 경험에 아직 좀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선 때 이준석 대표, 뭐 김종인 위원장 없었어도 우리 잘하지 않았느냐, 경선 때처럼 또 우리 뭐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경선 때는 저희가 당원들의 어떤 조직된 그 조직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지만 대선 본선은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지금 공중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공중전을 그래도 잘한다고 정평이 난 게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 대표니까 그 조금 그런 아주 좋은 자원이 있는데 좀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돌아갈 마음이 좀 있어 보여요. 네. 누그러졌는데 이제 명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말도 있잖아요. 명분이 없다 아이가.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원래 오늘 초선 의원들하고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다면서요. 네. 사실 초선 의원들하고 토론하는 것도 명분의 일환이 아니었나 싶은데 왜 그걸 못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일단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전해져 있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우리가 몸을 사리는 대응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토론 과정에서 좀 격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게 기사화가 될 것을 우려한 원내대표로서는 안정적인 선택을 한 건데, 저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이준석 대표 도대체 왜 이끌어오는 거냐. 왜냐하면 전통적인 우리 정치권의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쭉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 조금 더 소통이 돼야지 저도 돌아갈 수 있는 뭐 명분도 생기고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한 방법론도 생긴다고 보는데, 저도 토론 무산된 건 좀 아쉽고요. 근데 그와 별개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좀 더 윤석 대표와 밀접하게 소통을 하겠다, 만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린 모양인데 오히려 토론회 하면서 초선 의원들이 왜 그러냐, 당신이 생각하는 게 옳다 하더라도 후보하고 의견이 다르면 후보 뜻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당신이 계속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면 우리가 더 불리해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모아진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복귀할 명분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경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 밖으로 계속 이렇게 도는 것 더 오래 갔으면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뭐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정책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 그런 얘기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그 뭐 대립구도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이 없어도 된다라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지지율이 한 10% 정도까지 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이준석을 탓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럴 거면, 이렇게 탓을 할 거면 데리고 오던가, 그러지도 않고요.
근데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이준석 그 대표가 내가 10% 지지율을 이렇게 움직일 정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내에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면 본인들이 좀 나를 데리고 그래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전통적인 문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것이 전통적인 문법이냐. 아니 그 30대 후반의 당대표가 전통적인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30대 후반의 그 당대표의 문법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문법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억지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네거티브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우리가 무조건 실드 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과 잘된 것을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솔직해지자 이런 문법이었는데 그 문법을 무시했던 점. 그리고 저는 어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된 예. 것을 절대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제 제가 김용남 그 이제 그러니까 그 특보. 공보특보인가요? 이분하고 그 방송 패널로 토론을 하는데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저희는 이거 알고 있으면서 제가 꺼내질 않고 예.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꺼냅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자당의 당대표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전반적인 것들이 솔직히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그냥 돌아간다. 근데 그것이 왜 무질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 중심에는 후보가요. 이준석 대표한테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적극성도 보이지 않고 대표한테 뭐라고 하는 부분 그 전에 공보당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또 저희 당에 대한 여러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뭐 공감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저는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하극상을 해서는 안 된다, 뭐 내부 총질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왜 이준석 대표에게는 하극상을 하고 내부 총질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 대표거든요.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뭐 장진영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김영환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가로세로 연구소의 주장을 뭐 확대 재생산하거나 뭔가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근거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당협위원장으로서 당 대표를 공격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조건적인 충성을 이제 일각에선 요구하면서 왜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런지 저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 자체가 어떤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출처가 아닙니다. 예전에 뭐 이준석 대표가 뭐 화교라느니 뭐 이거 외에도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채널이에요. 그냥 헛소리에서 돈 벌려고 하는 채널인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공당에서 공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다 쓰는 것 저는 그 자체도 굉장히 크게 잘못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유튜브 채널 말씀 주셔가지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한 것을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66명이 소통관에서 또 성명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즉슨 이재명 아들이 삼수를 했고 수시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특혜를 본 것처럼 들어갔다. 근데 팩트는 물론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재수를 했고 수시 일반 전형입니다. 기본적인 팩트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본인들이 팩트가 틀리니까 그러면 관련 자료 내놔라, 공개해라. 지금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요즘에 돌아가는 판이 이상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요즘 정말 극단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휴가를 가셔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공격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내부 사정이 좀 녹록치 않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뭐 저희가 이 자리가 뭐 이재명 후보를 제가 매섭게 공격하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 아들 뭐 도박이라든지 뭐 성매매 의혹 논란 뭐 그다음에 뭐 김문기 씨 논란이라든지 또 송영길 대표가 뭐 검사 사칭이 뭐 공익적으로 한 거다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공격할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론의 유효타를 사실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뭐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검사 사칭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그때 그 이제 PD였죠.
그러니까 그 특혜 분야, 성남의 특혜 분야 관련돼서 PD가 검사 사칭하면서 취재를 했던 부분인 거고 네.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PD의 편을 들어줬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어찌됐든 이 간에 얘기는 저는 본인의 별로 사익의 대변인 안 이익을 하시는 게 좋으시던데. 아니요 예.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입장이 예. 전혀 다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냥 검사 사칭과는 저도 내용을 잘 아는데요. 그 검사 사칭 발언보다도 송영길 대표가 음주운전 관련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뭐 이렇게 제보를 급히 받고 가다가 음주운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사실 실언인 것 같아요. 음주운전은 후보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확인한 것만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한 것만 캠프 때부터요. 10회가 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음주운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보는데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뭐하러 저 송영길 대표가 그 그렇죠. 부분을 그런데 쓸데없이 얘기를 해서 또 다시 논란을 키우냐고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검사 사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그리고 뭐 그 공무집행방해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성남 시립의료원 그거 47초 만에 그때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그거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왜 폐기시키냐 하고 이렇게 거기서 항의를 하다가 공무집행방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뭐 전과 사범이다 무조건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들으면 이준석 대표가 되게 억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송영길 대표님은 실제 팀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뭐 이렇게 후보한테 굉장히 안 좋은 뭐 발언을 하거나 사실 이런 실수가 거의 없어요. 워낙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단련이 크게 돼서. 보면 그것도 네. 팀킬이죠 뭐. 그것도 맞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아니 뭐 검사 사칭이 저 디테일하게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거는 판결문이 있고 그 PD가 검사 사칭하는 거 그냥 놔둔 게 아니고요. 어떤 검사 이름을 팔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 방송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마치 자기가 제보자인 척하면서 가서 막 허위 인터뷰하고 그 앞에 잘라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방송 내용 테이프 받아가지고 자기가 기자회견하고 같이 그렇게 한 통속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고 저도 이거를 디테일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데 이경 대변인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검사 사칭을 같이 이렇게 공범으로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겁니다. 판결이 개인의 있는 사익이 사안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아니, 말씀만 짧게 공익을 드릴게요. 추구한다고 해서 아니, 모두가 짧게 검사 말씀을 사칭을 하지는 드릴게요. 않습니다. 물론요. 그래 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때 당시에 특혜 분양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 특혜 분양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혜 분양이 많이 있다면은 목적이 수단을 거기에 정당화하지는 대해서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그렇죠. 예.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근데 본인이 마치 내가 검사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도 그렇게 주장하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않습니다. 그렇게 예. 많이들 주장하세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다고 정당화되지는 않지요. 네, 옳으신 말씀이세요. 예. 아까 그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되는 거 민주당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전술적으로 보면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또 대선의 정치 문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죠.